제3절 파스 모델 이아스에 이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상으로 하는 파스 모델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파스란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파스는 미들웨어 성격을 띠며 컨테이너를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급자가 자체 인프라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호스팅하고 이러한 플랫폼을 사용자에게 솔루션 또는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와 프로그래머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실행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와 관련된 인프라 또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지 관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발에만 더욱 집중할 수 있습니다. 파스는 이아스와 사스의 중간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아스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같은 인프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스는 사용자가 업무 서비스를 바로 진행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파스 모델은 이아스와 사스의 중간인 개발 프레임워크, 미들웨어, OS 등과 같은 플랫폼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표적으로 K파스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있습니다. 개발자 입장에서 파스의 장점입니다. 기존 온프레미스나 이아스 환경에서는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코딩, 테스트, 버그 수정 시간 대비 환경 구축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술적인 부분에 들어가는 노력이 많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아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대부분 기존 웹서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상 서버로 옮기는 수준의 개발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파스를 이용하면 앱 개발 환경까지 제공하므로 개발자들은 인스턴스, 즉 컨테이너를 띄우는 방식으로 테넌트별 완벽한 독립 구성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개발 과정이 보다 간단해집니다. 이아스와 파스에서 앱 개발 환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아스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 표준화된 하드웨어의 설치 및 구성까지만 자동화합니다. 반면에 파스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필요한 프레임워크, 미들웨어, OS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구성까지 자동화하기 때문에 신속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파스의 특징을 정리하면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스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실행,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두 번째, 파스는 사스의 개념을 개발 플랫폼에 확장한 방식입니다. 세 번째, 개발을 위한 플랫폼 구축 없이 웹에서 쉽게 빌려 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하는 주변 환경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개발자가 개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를 이용하면 개발에서 배포까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데브옵스 문화를 적용하기 용이합니다. 다시 말해 파스는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이 미리 구축되어 있어 단기간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화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절 사스 모델 최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여 완성된 소프트웨어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스 모델의 특징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사스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상화된 서비스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사스는 이아스, 파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형태로 주문형 소프트웨어 또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라고도 합니다. 관련 데이터를 중앙에서 관리하고 인터넷을 통해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 이용을 제공하는 모델이며 사용자들은 필요한 기능을 필요한 기간만큼만 이용하고 요금을 지불합니다. 사스의 가장 큰 특징은 3가지입니다. 사스는 소스코드 레벨의 수정 없이 환경 설정을 통해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고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여 사용하는 다중 소유 아키텍처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가용성 및 성능 지원을 위해 다수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산 관리하며 가상화, 분산 병렬 처리 등을 통해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스와 비슷한 모델 중에는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더 ASP가 있습니다. ASP는 인터넷을 경유하여 클라우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는 개념은 사스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동일한 구조는 아닙니다. ASP는 싱글 테넌트, 즉 개별 사용자에게 전용 환경을 제공하는 구조이고, 사스는 멀티 테넌트, 즉 다수 사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스의 개념을 사스 성숙도 모델을 통해 더 자세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는 사스의 발전 단계를 테넌트, 구성, 확장성 측면에서 분석하여 4단계로 나눈 모델입니다. 1단계는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 제공 서비스인 ASP와 유사한 형태로 한 고객에게 한 개의 인스턴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합니다. 이 커스터마이징에 많은 비용이 들고 인스턴스를 개별적으로 동작시키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2단계는 각 고객에 맞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생성해 제공하는 것으로 고객 측면에서 보안에 대해 안심할 수 있고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초기 설정을 통해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때문에 비용은 절감되지만 인스턴스 간의 컴퓨팅 성능은 공유되지 않으므로 여전히 규모의 경제는 실현하지 못합니다. 3단계는 멀티 테넌트, 다중 사용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다양한 고객이 하나의 서비스 인스턴스를 공유하고 환경 설정을 통해 커스터마이징을 지원하는 단계로 비용 절감과 규모의 경제를 모두 실현하게 됩니다. 4단계는 오토 스케일링 인스턴스, 즉 부하 분산 시스템을 통해 확장성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고객의 데이터는 분산되지만 설정을 통해 접근이 제한되며 대량의 워크로드를 분산 처리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단계입니다. 요약하면 1단계는 테넌트별 애플리케이션이 개별적으로 제공되는 단계이며 2단계는 여기에 설정 기능까지 제공하여 사용자가 직접 환경 설정이 가능한 수준이고 3단계는 하나의 인스턴스를 논리적으로 나눠서 다중의 테넌트가 독립적으로 환경 설정이 가능한 수준이고 4단계는 다중 사용자별 독립적인 환경 설정, 부하 분산 시스템을 통한 확장성까지 모두 충족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사스 모델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사스는 인터넷에 접속하면 바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개별 PC에 설치할 필요가 없고 한 번에 많은 기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로그인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기에 대한 의존성이 낮고 PC 환경에 따라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사용한 만큼 지불하면 됩니다. 사스의 경우 대부분 구독형 요금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계정의 수당, 월 사용 요금이 월 단위 비용으로 발생하므로 초기 비용이 저렴하며 구독 형태로 비용을 납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 규모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계정 혹은 단기간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한 사스의 특징입니다. 신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어 도입의 진입 장벽이 매우 낮습니다. 네 번째, 클라우드 저장으로 안정성이 높고 접근이 자유롭습니다. 고객 정보와 같은 데이터 손실은 기업의 경제적 손실로 직결되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사스 공급자는 환경 유지와 보안에 큰 비용을 투자하여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재해와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에서 안정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사스는 업데이트와 버전업을 직접 하지 않아도 최신 버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스 공급자는 버그 수정과 사양 변경, 새로운 기능 추가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 등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때문에 사용자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스는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에 리소스와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직접 소프트웨어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사스 구독 비용으로 대체하여
유지보수 비용이 절약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제1장에서 배운 것처럼 클라우드 시장 규모를 서비스 제공 모델에 따라 구분하면 사스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오피스, ERP, CRM 등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발전하고 있는 기업용 기반 사스와 제조, 의료, 금융 등 개별 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산업융합형 특화 사스도 있으며 문서 저장, 협업 등 개인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정보생활용 사스도 있습니다. 사스는 커지는 시장 규모만큼 비즈니스 운영, 세일즈, 마케팅, 소프트웨어 개발, 인사 등 그 종류가 점점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이것으로 제2장 클라우드 모델 및 특징 2의 강의를 마칩니다. 다음 제3장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